밤이 깊었습니다. 괴담 서랍을 엽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괴담 서랍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중고 거래할 때 약속 장소를 어디로 잡으시나요? 대부분은 사람 많은 곳으로 잡습니다. 편의점 앞, 지하철역 출구, 카페 입구, 학교 정문. 서로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물건도 확인해야 하고 돈도 오가고 혹시 모를 상황도 있으니까 최대한 밝은 곳을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자기기는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화면 상태가 잘 안 보이고 충전이 되는지 팬이 먹는지 계정 촉견은 되어 있는지 잠깐은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판매자가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차에 있어요. 잠깐 타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처음엔 그 정도였습니다. 오늘 꺼낼 이야기는 한 중고거래 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때 막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였습니다. 여기서는 민우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우 씨는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강의 필기용으로 태블릿을 하나 사려고 했습니다. 새 제품을 알아보긴 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부담됐다고 합니다. 등록금 내고 기숙사비 내고 책가까지 내면 몇만 원 차이도 크게 느껴지는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중고거래 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좋은 매물들은 이미 팔렸고 싸게 올라온 건 상태가 좋지 않거나 설명이 짧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괜찮은 매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태블릿 본체에 펜슬, 케이스, 충전기까지 같이 준다는 글이었습니다. 사진도 깔끔했습니다. 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찍은 사진이었고 액정도 멀쩡해 보였습니다. 가격은 시세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민우 씨는 채팅을 보냈습니다. 혹시 내고 가능할까요?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얼마 생각하세요? 민우 씨는 일단 낮은 금액을 불렀습니다. 본인도 거절당할 줄 알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오늘 9시 반에 거래되세요? 민우 씨는 그 답을 보고 바로 현금을 뽑았습니다. 판매자가 계좌이체는 어렵다고 했거든요.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했지만 중고거래에서 현금만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약속 장소는 학교 정문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대학가 끝에 있는 오래된 상가. 판매자는 상가 뒤편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민우 씨는 현금을 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밤 9시가 조금 넘어서 민우 씨는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동네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정문 앞 큰 길은 알았지만 그 뒤쪽 골목은 잘 몰랐습니다. 어디가 지름길인지 어디가 막다른 골목인지 그런 건 아직 몸에 익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가 뒤편 주차장에 도착해 민우 씨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하나, 흰색 승합차 하나. 민우 씨는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도착했습니다. 읽은 표시가 바로 사라졌습니다. 잠깐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민우 씨가 고개를 들자 검은 승용차 운전석 창문이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가 손을 살짝 들었습니다. 민우 씨는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운전석의 남자는 검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때도 얼굴을 오래 들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분이세요?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옆을 가리켰습니다. 거래하기로 했던 태블릿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가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확인하고 가세요.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차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반쯤 걸터 앉았습니다. 한쪽 발은 차 밖에 두고 문도 열린 상태로 놔뒀습니다. 판매자는 태블릿을 켜서 넘겨줬습니다. 민우 씨는 화면을 몇 번 넘겨보고 펜슬로 짧게 선도 그어보았습니다.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차 안에는 방향제 냄새가 진했습니다. 그런데 창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운전석 발밑에는 빈 생수병이 몇 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다른 기능도 더 확인해 보라는 말만 했습니다. 민우 씨는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후면 카메라 화면에 주차장 노란 불빛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앱 왼쪽 아래에 최근 사진 미리 보기가 작게 떠 있었습니다. 처음엔 검은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민우 씨가 손가락으로 눌러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작은 사진 속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 민우 씨가 주차장 입구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보니 사진 속의 사람은 민우 씨 본인이었습니다. 사진은 차 안에서 찍힌 각도였습니다. 민우 씨는 태블릿 화면에서 손을 뗐습니다. 운전석의 남자는 핸들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이거 방금 찍으신 거예요? 남자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테스트예요. 그 말 뒤로 더 붙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민우 씨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사진은 태블릿으로 찍은 것 같진 않았고 마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민우 씨는 조용히 홈 화면으로 나와 설정 앱을 열었습니다. 한매글에는 초기화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기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아이패드. 계정도 완전히 초기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메일 주소는 일부만 보였지만 판매자의 닉네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우 씨는 태블릿을 조수석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초기화 안 된 것 같은데요? 남자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하시면 돼요. 민우 씨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때 위에서 알림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오늘도 주차장인가요? 민우 씨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태블릿을 더 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정에 남아있는 기기, 판매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사진, 그리고 방금 뜬 메시지. 단지 가격이 싸다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민우 씨는 몸을 살짝 차 밖으로 빼냈습니다. 저 그냥 거래 안 할게요. 남자는 그제야 민우 씨 쪽을 봤습니다. 기능은 다 보셨잖아요. 아, 계정이 남아있어서요. 민우 씨는 그렇게 말하고 문 밖으로 발을 더 뺐습니다. 그때 남자가 손끝으로 민우 씨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세게 붙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판매자는 민우 씨보다 체격도 왜소해 보였고
굳이 소리를 지를 일까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현금 가져오셨잖아요. 민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투에. 민우 씨 손이 주머니 안쪽에서 멈췄습니다. 봉투에 현금을 넣었다는 말은 채팅에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차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승용차 뒤에 세워져 있던 흰색 승합차의 옆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1명, 2명, 3명. 운전석 남자는 민우 씨의 옷깃을 더욱 세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래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민우 씨는 태블릿을 조수석 바닥 쪽으로 밀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남자의 손이 잠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쯤에 민우 씨는 문을 밀었습니다. 가방끈이 시트 모서리에 걸렸지만 그냥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처음엔 주차장 입구만 보고 뛰었습니다. 큰 길로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상가 뒤편 주차장은 바로 큰 길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단기 옆 좁은 길을 지나서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야 했습니다. 하필 새내기였던 민우 씨는 이 근방의 골목길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밝아 보이는 쪽을 향해 뛰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판매자였습니다. 차 안에서 보던 모습하고는 달라 보였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작고 시선도 피하던 사람이었는데 달리는 소리는 일정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주택가를 지나자 현관 센서 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민우 씨가 지나가면 불이 켜지고 뒤쪽 발소리가 지나가면 또 켜졌습니다. 흰 불빛이 뒤에서부터 따라 붙는 것처럼 하나씩 살아났습니다. 몇 초 뒤 다른 발소리들도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지 발바닥 끌리는 소리가 났고 다른 사람 쪽에서는 쇳소리가 났습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남자들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휴대폰을 꺼내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뛰면서 잠금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인식은 계속 실패했고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뒤에서 판매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쪽 아니에요. 민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금방 짧아졌습니다. 다리가 먼저 느려졌고 신발 밑창이 바닥을 제대로 밀지 못했습니다. 뒤쪽 발소리는 계속 같은 간격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회색 철문 하나가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바로 돌아섰습니다. 골목 입구에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 승합차에서 내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은 민우 씨를 따라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의 빛이 턱 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사력을 다해 달리다 숨을 만한 틈을 찾았다고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겨우 들어가는 좁은 틈이요. 뒤에서 누군가 낮게 욕을 했습니다. 곧바로 판매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왼쪽 막혔습니다. 민우 씨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의 말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남자는 민우 씨가 지나간 길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목 구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느 쪽으로 가면 어디서 막히는지, 어디로 빠져나오면 다시 큰 길이 나오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시래기 사이를 빠져나와 다시 큰 길 쪽으로 뛰었습니다. 멀리서 편의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파란색과 흰색 불빛이 켜져 있었고 자동문 앞에 광고 배너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앞까지 가려면 작은 내리막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민우 씨는 내리막에서 발이 한번 꼬였습니다. 넘어지진 않았지만 속도가 확 줄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가방끈을 잡아당겼습니다. 민우 씨는 가방을 벗어 던졌고 뒤에서는 짧은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민우 씨는 편의점 자동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유리문에 뒤쪽 모습이 비쳤습니다. 판매자가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후드티 모자는 벗겨져 있었고 그 뒤로 남자들이 몇 명 더 보였습니다. 그들은 편의점 앞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멈췄습니다. 판매자만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민우 씨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카운터 안에 있는 알바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 씨는 카운터 옆에 섰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지만 화면은 아직 잠금 상태였습니다. 알바생은 민우 씨를 보고 곧바로 밖을 봤습니다. 유리문 너머에 판매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 민우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채팅 메시지였습니다. 너무 멀리 가셨네요. 민우 씨는 그 화면을 알바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알바생은 말없이 편의점 자동문 잠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판매자는 유리문 앞에 조금 더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던 남자들도 한 명씩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분 뒤 검은 승용차가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골목을 한 바퀴 도는 차처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흰색 승합차도 따라갔습니다. 두 차 모두 번호판 쪽에 가로등 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주차장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검은 승용차도 없고 흰색 승합차도 없었습니다. 민우 씨가 던지고 온 가방은 골목 바닥이 아니라 상가 뒤 분리수거장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주워서 가지런히 세워둔 것처럼요. 가방 안에는 민우 씨의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빠진 건 흰 봉투 하나였습니다. 현금을 넣어갔던 바로 그 봉투. 민우 씨는 그 봉투를 차 안에 두고 내렸는지 뛰다가 떨어뜨렸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CCTV를 확인했습니다. 민우 씨가 뛰어들어오는 장면은 찍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 판매자가 따라오는 장면도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숙여져 있었고 후드티 그림자가 얼굴을 반쯤 가렸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서 있던 남자들도 찍혀 있었습니다. 숫자는 4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편의점 문 앞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딱 횡단보도 선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주차장 CCTV도 확인했습니다. 민우 씨가 검은 승용차 조수석에 앉는 모습, 조수석 문이 반쯤 닫히는 모습, 승합차 문이 열리는 모습, 거기까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차량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뒷부분만 찍혔고 흰색 승합차는 앞부분이 CCTV 각도 밖에 있었습니다.
주차를 잘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딱 번호판만 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CCTV를 보다가 한참 화면을 멈춰놓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저 차 저번에도 왔는데요? 그 말에 경찰이 날짜를 돌려봤습니다.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같은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와 흰색 승합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학생이 검은 승용차 조수석에 앉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몇 분 뒤 그 남학생은 차에서 내려 뛰었습니다. 승합차 옆문도 열렸습니다. 그 뒤 장면은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학생이 편의점까지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알바생은 그날 그냥 학생들끼리 시비가 붙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민우 씨는 기숙사로 돌아와서도 중고거래 앱을 열어봤습니다. 고객센터에 신고를 해야 했으니까요. 판매자 프로필은 이미 탈퇴한 사용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닉네임도, 사진도, 판매글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채팅방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그대로였습니다. 너무 멀리 가셨네요. 민우 씨는 고객센터에 신고하려고 거래 내역을 눌렀습니다. 그때 상태가 바뀌어 있는 걸 봤습니다. 거래 완료. 민우 씨는 완료 버튼을 누른 적이 없었습니다. 물건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완료 시간은 밤 9시 47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편의점 안에서 신고 전화를 하고 있던 시간입니다. 더 이상한 건 거래 후기였습니다. 민우 씨 닉네임으로 후기 하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좋은 거래 감사합니다. 그 후기는 몇 분 뒤 사라졌습니다. 마치 잠깐 잘못 보인 것처럼요. 하지만 민우 씨는 캡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매물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계정이었습니다. 사진은 거의 같았습니다. 흰 책상 위 태블릿, 펜슬, 충전기, 검은 케이스. 가격은 더 싸져 있었죠. 민우 씨는 사진을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액정이 꺼진 태블릿 화면에 차 안이 위쳐 있었습니다. 검은 시트, 조수석 문,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 민우 씨였습니다. 한쪽 발을 차밖에 둔 채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구석에는 흰 봉투도 보였습니다. 민우 씨가 현금을 넣어갔던 그 봉투였습니다. 민우 씨가 사진을 더 확대하려고 하자 게시글이 사라졌습니다. 삭제된 게시글입니다. 그 문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알림은 계속 왔습니다. 관심 상품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누르면 삭제된 글이었습니다. 몇 분 지나면 다른 계정으로 비슷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구는 조금씩 달랐지만 끝은 늘 비슷했습니다. 차에서 바로 확인 가능, 현금 거래, 기능 테스트 가능. 민우 씨는 그날 태블릿에 남아있던 이름을 학교 커뮤니티에 검색해봤습니다. 도윤. 정확히 같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몇 달 전 글 하나가 검색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검은 차 태블릿 거래 조심하세요. 본문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댓글도 딱 하나만 보였습니다. 저도 기능 테스트만 하자고 했어요. 그 댓글 작성자도 탈퇴한 계정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이후로 중고거래 앱을 지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앱을 지운 뒤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관심 상품 가격이 내려갔다는 문자였습니다. 처음엔 광고인 줄 알고 지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왔습니다. 문구가 같았습니다. 급추합니다. 기능 테스트 가능. 링크를 누르면 앱 설치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우 씨는 다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 기숙사 단톡방에 캡처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태블릿을 싸게 사게 됐다고 오늘 밤 측거래를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소는 학교 정문에서 걸어서 15분 거리, 상가 뒤편 주차장. 민우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요. 검은 차면 타지 말라고요. 잠시 뒤 상대가 말했습니다. 차에서 기능 테스트만 하면 된대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민우 씨가 다시 보내려는 순간 그 메시지는 삭제됐습니다. 채팅방에는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라는 표시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 씨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중고거래 앱은 지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알림 모양은 그 앱 알림과 같았습니다.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우 씨가 화면을 눌렀지만 열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금 화면 위에 문구 하나만 남았습니다. 좋은 거래 감사합니다. 혹시 중고거래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판매자가 차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면요. 물건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차 뒤에 다른 차가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차에 사람이 타 있는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현실 속에서의 괴상한 일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괴담서랍의 목소리로 소개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 사연은 괴담서랍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와 제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밤 또 다른 서랍을 열어보겠습니다.